여러분들은 그 마음속에 두고 사는 그런 고사성어, 사자성어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. 아마 다들 뭐 많이들 갖고 계실 거예요. 저희 경우에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만나면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전화위복과 세옹지마입니다. 이 전화위복 세옹지마는 제가 자라오면서 저 스스로 그 말처럼 우리 생활에 딱 맞는 게 없구나라는 것을 언제부터인가 그걸 느꼈어요.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라는 것이 전화위복 세옹지마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, 또 내 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지인들의 삶이나 이런 걸 보다 보면요, 늘 그 말이 참 지당한 말이다. 물론 옛 어른들의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죠. 그렇지만 이제 우리 같은 범부가 볼 때 이 전화위복 세옹지마처럼 우리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해 줄 말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실상 보면은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하필이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이럴 때가 늘상 있거든요. 이제 그럴 때 거기서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뭔가 이거를 잘 헤쳐나가고 이겨나다 보면, 또 참고 지내다 보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노력을 하게 되죠.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실제로 그 잘못됐던 일, 마음 아팠던 일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일을 피한다든가, 또 오히려 잘못되는 것을 피하는 결과적으로 좋은 일로 바뀌는 그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. 참 희한합니다. 또 어렸을 때 개구쟁이니까 뭐 이렇게 말썽을 폈을 때도 오늘만 좀 잘 벗어나면 아버지한테 야단 안 맞고 그러면 다음엔 착하게 행동해야지. 그리고 그런 놀이 하지 말아야지. 이제 공차다가 유리 깨고 그러지 않습니까? 또 뭐 청소할 때 막 책상 끌다가 의자가 넘어져 또 유리 깨면, 과거에는 다 그 유리를 본인들이 깬 사람들이 학교에 갖다 돈을 내서 물어냈지요. 요즘이야 뭐 학교에서 다 낍니다만 우리 어릴 땐 그랬어요. 시골선. 이제 그런데 오히려 그 지나고 보면 그런 일로 인해서 또 생각지 않았던 그런 칭찬을 들은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. 어이없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. 그렇지만 이제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겼는데 결국 그 좋은 일이 원인이 되어서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 그런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보거든요. 예를 들면 뭐 장관이 됐다.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. 그죠? 또는 뭐 국회의원이 됐다. 교육감이 됐다. 엄청 영광스러운 거죠. 개인으로 볼 때는요. 축하해 줄 일입니다. 그런데 주변에 보면 그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니더라. 결국 그 자리에 갔기 때문에, 그렇게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개인사가 다 드러나고 자기의 가족의 치부까지도 드러내는, 그래서 가족이 그야말로 온 세상에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누누이 봤습니다. 그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물론 있고요.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요. 결국 그 어려운 일, 물론 사례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습니다만, 그게 원인이 되어서 뭐 감옥에를 안 갔다든가, 그로 인해서 결국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다든가, 이런 게 얼마든지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, 우리의 인생살이라는 것은 늘 좋지만도 또 늘 어렵지만도 않다는 생각, 그래서 늘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제자나 후배들 중에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안 돼서 좌절하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. 그럴 때 많이 쓰는 말이 전화위복 세옹지마다. 또 어떤 한 사람은 불미스러운 일로 공직에 있다가 가지 말아야 될 곳까지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한동안 안 나타나다가 한 3년 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데, 나한테 죄송하다길래 그러지 마라. 인생사 전화위복 세옹지마다. 어쩌면 네가 나중에 공직을 마친 사람들에게 술을 살 날이 올지도 모른다. 근데 정말 맞습니다. 지금 그 사람은 자기 사업을 시작했어요. 그때 뭐 할 게 없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사업이 나름 알차게 가다 보니까 자기가 뜻은 못 이뤘습니다. 공직에서 공직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금전적으로도 많이 부유해졌고요. 또 워낙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, 착해서 당한 거죠. 그때 당시로 마음이 착하다 보니까 많이 베풀어요. 베푸니까 사업은 더 잘 됩니다. 실상 제가 공직에서 이렇게 퇴임을 하고 나와도 늘상 가끔씩 불러서 지가 술을 사면서
형님 형님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. 그 당시엔 그 얼마나 처참했겠어요. 근데 지금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이런 사례만 보더라도요. 인생이라는 것은 한때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잘 겪어내면 좋은 일이 온다는 건 꼭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야 될 일입니다. 또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게 하나의 잘못된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경거망동하지 않고 신중하게 조심히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.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너무 절망할 것도 아니고 조금 좋은 일이 있다 해서 그것이 전부인 양 이렇게 뭔가 지나치게 이렇게 언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. 오히려 그런 좋은 일이 있을수록 호사다말하고 뭔가 막아끼지 않도록 참 주변을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. 또 하나 이제 어떤 시험을 보거나 이런 제자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또 들려주고 싶은 얘기 하나 있습니다.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는 몰입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. 몰입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전화위복 세옹지마에 덧붙여서 우리 후배들에게 몰입해라 라는 말을 하죠. 긍정심리학에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게는 아주 중요한 말로 기억되는 것, 또 새겨져 있는 것이 바로 몰입,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화위복 세옹지마입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지 참 궁금합니다. 자, 우리 모두 오늘도 하루 힘찬 그런 발걸음 내딛는 그런 좋은 주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